2001년 11월 12일 그 당시 대통령 김대중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닷새 전인 11월 7일 수능이 실시되었죠.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학생들은 물론 학교 선생님들까지 모두 요새 말로 멘붕이 되었어요. 불수능 뭐 이런 말이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치인들이 교육 문제, 특히 입시 관련된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인 2020년 8월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거든요. 왜냐고요? 대학 입시 때문입니다. 영국 전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이 들고 나온 피켓, 여기에 구호가 쓰여져 있는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F로 시작되는 욕, 그렇다 치더라도 그 대상이 government, 즉 정부, 그리고 당시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실. 이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번졌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된 거죠. 도대체 어찌된 일이죠? 이걸 이른바 A-level grading scandal 이렇게 말하는데요. A-level은 대학 입학 최종 시험입니다. 그레이딩 스캔들, 성적 조작 스캔들이죠. 사태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대학 입학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한마디로 조건부 합격 시스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A-level이라는 최종 시험을 치르기 전에 먼저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대개 졸업반인 3학년 초에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학생의 평소 실력을 보고 이 학생은 A-레벨 시험에서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예를 들면은 A-다 또는 B+를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 점수를 대학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예상 점수 그리고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 이걸 검토한 대학이 그래 좋다 네가 실제 시험에서 예상 점수 이상을 받아오면 최종 합격시켜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그래서 조건부 합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A-level이라는 최종 시험을 6월에 치르고 나서 2달 후인 8월 시험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대학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입학이 결정되죠. 그렇다면 2020년 8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끌던 보수당 정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거리로 뛰쳐나온 10대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게끔 촉발한 거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평가원에 해당하는 기관을 영국에서는 오프콜이라고 합니다. 자격 및 시험 규제 사무국 이렇게 번역하는 이 오프콜은 대학 입시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시험을 관장하니까 그 규모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평가원보다는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20년 8월 팬데믹이 유행했던 때라는 걸 기억하시죠? 코로나 확산 이걸 심각하게 우려했던 교육부 장관 개빈 윌리엄스라는 이 장관은 그해 6월에 치르는 A-level 테스트를 전격 취소하라 이렇게 오프콜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 성적 어떻게 매겨요? 고등학교 3학년 학년 초에 선생님이 예상 성적표를 작성했잖아요. 이걸로 대체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험 없는 성적표를 만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오프콜이 개입합니다. 통계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선생님들이 보내준 예상 점수를 자신들이 조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물론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죠. 선생님들이 점수를 후하게 주는 현상, 소위 성적 부풀림 현상, 이걸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체 40%에 달하는 약 28만 명이 처음에 선생님이 부여했던 그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향 조정된 이 점수를 받은 학생, 이들 대부분은요, 낙후된 지역의 공립학교 출신 우등생이었다는 거, 이게 8월 달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물론 알고리즘 탓이죠. 알고리즘은 원래 과거 점수를 토대로 적용되는데 이 학교들은 과거에 고득점자를 배출한 적이 없었으니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요. 반면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 학생들 알고리즘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유명한 이튼스쿨, 뭐 이런 귀족과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학생들, 과거 졸업생 선배들이 성적이 우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알고리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자, 가난한 동네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곳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1등급이 상등급으로 밀렸다? 이건 당연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영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당시 보수당 정부는 시위 시작 단 4일 만에 항복을 선언했어요. 윌리엄스 교육부 장관이 알고리즘에 의한 점수 조정 이걸 포기한다고 선언했으니까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적 산정 방식을 번복해서 학생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국민 공개 사과를 발표한 거죠. 이 발표 다음에 보리스 존슨 총리도 교육부 장관과 함께 런던의 한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알고리즘 탓을 하며 사과의 뜻을 비췄죠. 아무튼 영국 정부는 떠들썩했던 A레벨 성적 조작 스캔들,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아닌 인간, 즉 학교 선생님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이르렀습니다. 비록 성적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언정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했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공개 사과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고 곰곰이 생각 좀 해봅시다. 정말 이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까?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드는데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걸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할 수 있는데 못했거나 안 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꼭 제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수능의 난이도 조절 가능할까요? 25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난이도 문제로 난리법석을 떱니다. 2026학년도 수능도 불수능이다,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죠. 수능의 난이도 조절 과연 가능한가? 난이도는 변별력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던졌어야죠. 수능의 변별력 정말 필요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진짜 수능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굿데이.